네, 시장의 이슈와 유망주를 찾는 시간입니다. 230 종목 캐치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께서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배당주 시간이 왔네요. 배당주 투자의 시간, 지금 담을 종목 5선. 자, 과연 연말을 앞두고 이제 배당 투자가 얼마 남지 않았죠. 금년에는 12월 28일이 배당 부이기 때문에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연말 배당 어떤 종목 해야 될 것이며 증권회사에서는 지금 배당주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관심 갖고 있는지 이담규 캐스터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12월이 되면 단연 주목을 받는 것이 배당주 투자입니다. 최근 배당주가 안정적 투자 대상으로 고려되는 시기인데요. 배당주 투자의 개념부터 같이 보시죠. 배당주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주식입니다. 또 배당락은 배당 기준일이 지나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이 12월 29일인데요. 그래서 12월 28일 화요일까지는 주식을 사서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시점과 향후 주가 흐름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배당주 투자입니다. 증권사가 제시한 배당주 투자 의견을 정리해봤는데요. 세 개 증권사의 의견 같이 보시죠. KB증권은 2022년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최근 10년간 DPS가 감소한 이력이 적은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배당주 전략으로 내년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제시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단순히 배당금이 높은 종목보다는 연속적인 배당을 지급하고 안정적인 실적의 배당주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증권사가 제시한 배당 투자 유망 종목도 같이 보시죠. NH투자증권과 유한타증권은 삼성증권을 제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증권의 올해 배당 수익률이 약 8%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배당이 매년 하반기 삼성증권 수익률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최근 주가 하락으로 삼성증권의 올해 배당 수익률이 10%에 근접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SK텔레콤을 배당 유망 종목으로 꼽았는데요. SK텔레콤의 가장 큰 투자 매력 포인트는 배당,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적 분할로 주식수가 줄어들더라도 배당 총액을 유지함으로써 배당 수령액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KT를 제시했는데요. KT가 내년에도 높은 영업이익 성장과 함께 배당금 증가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유망 종목도 보시죠.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생명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생명이 배당 성향 50%를 추구하는 등 공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올해 배당 수익률은 5.9% 수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배당 투자 유망주로 포스코를 꼽았습니다. 연간 배당 수익률 약 5% 수준의 고배당이 매력이다라고 설명했고요. 하나투자증권은 쌍용 CNE를 제시했습니다. 뚜렷한 업황 개선과 ESG 경영 강화를 장점으로 꼽았고 약 5.7% 수준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예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당주 투자에 대한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자 배당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 함께 정리해봤고요. 최수청 교수와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찬바람이 불 때는 또 배당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올해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나쁘진 않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상장 기업의 배당 연말 결산에 있어서 한 20조 원대 얘기가 나오니까 배당 규모 자체가 확 줄어들었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배당 규모는 최 근래에 들어서 약 18조 원 이상씩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최근 3년 사이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배당 투자에서 매력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좀 배당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새롭게 좀 가르쳐드리고자 해요. 오, 네. 대다수 분들이 배당 투자라고 한다면 배당 이전에 고배당주를 매입해서 먼저 배당길 이전에 주가가 상승하면 매매 차익을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빠지면 그냥 배당 수익 보자 이런 관점으로 실적으로 배당 기준이 이전부터의 어떤 매매 차익으로 접근하시는데 방금 전에 이담규 캐스터가 얘기했듯이 증권사에서 영업이익 있고 성장성 있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좋고 배당도 좋고 그럼 이거는 연말만 볼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 맞는 네. 고배당주를 보는 방법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를 가시면 매년 배당 시가 배당률 높은 기업을 목록으로 쉽게 정보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한국예탁결제 가면 그래서 세이브로 or.k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연간 배당 종목 수익률이 딱 나오는데 최근 3년 사이에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을 계속 주목하시면 돼요. 근데 보면 높은 기업들은 매년 거의 꾸준하게 상위권에 올라옵니다. 일단 그걸 기준점을 찾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시가 배당 수익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가 배당 수익률이 있고 배당 수익률이라고 해서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배당 수익률은 배당일 기준일 주가를 분모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금은 높으면 높을수록 분자니까 분모하니까 나누는 거니까 배당금이 높은 경우는 당연히 배당 시가 배당률이 높을 텐데 분모가 낮았을 때, 근데 우리가 28일 배당 기준의 주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배당금이 높은 기업을 일단 찾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하는 매입 시점에서의 주가가 낮은 기업을 찾는 거거든요. 우선적으로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주목하시면 되겠는데, 이 기준을 잠시 제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 교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목하시는 배당 투자 유망주 5종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아리랑 고배당주, 대신증권 우선주, 푸른저축은행, 쌍용 C&E, 그리고 삼양옵tips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우선순위 5등, 4등이 아니고요. 5종목이 모두가 다 배당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이제 거꾸로 먼저 삼양옵티스부터 가면, 삼양옵티스는 최대 주주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68%, 70%예요. 네. 이 회사는 그 카메라 렌즈, 교환 렌즈, 우리가 이제 수동 전문적으로 카메라 찍는 분들이 렌즈 큰 거 있잖아요. 이런 미러리스 렌즈 같은 경우를 하는데, 오토포커스 렌즈 시장은 스마트폰의 그 성능이 월등히 높아지면서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매뉴얼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전문 시장 쪽은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시장 규모는 오토포커스가 더 크죠. 일반인들이 많이 더 구매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서 삼양옵티스가 실적 성장 그리고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치는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의 배당이 꾸준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삼양옵티스의 이 배당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2018년도, 19년도 1,100원, 1,000원, 600원이거든요. 올해도 일정 부분 600원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회사를 좀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두 번째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용 C&E입니다. 쌍용 C&E 같은 경우는 시멘트가 주 매출의 한 60%, 그 다음에 레미콘 쪽에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내년에 뭐 주택 공급을 뭐 여야 후보, 대선 후보들 다 늘리겠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수혜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최근에 유연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멘트 가격에 대한 인상 압박도 있고 또 인상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멘트 관련돼서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평이하게 1조 후반대에서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중반대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배당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거 한 번에 설명드렸는데, 차트 설명 이따 드릴 텐데, 지금 1,090원, 420원, 44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차트 이따 잠시 제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그 다음에 회사 내용 중에 푸른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하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주 아니냐. 근데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주목할 내용 중에 하나가 구혜원 회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 뭐냐면, 저축은행의 뭐 부동산 파이낸스 쪽에서 좀 위기가 있다라는 얘기도 이제 잘 극복해 왔고,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같은 구혜원 그 회장과 특수관계 지분이 거의 70% 정도 되는데, 최근에 고배당으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요, 금융에서 한번 올해 검사를 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제재를 한다. 왜 네. 배당 많이 하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올해도 배당은 높게 할 예정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다음 종목, 대신증권 우선주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주는 중에서는 대신증권은 꾸준하게 지금 배당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주보다 좀 더 높게 형성이 되는데, 2018년도에 670원, 2019년도에 1,050원, 작년에 1,250원이었거든요. 올해도 작년보다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때 삼성증권이 올해 8% 이상 시가 배당 예상이 나오는데, 네. 증권주들은 전반적으로 배당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리랑 고배당주는 우리나라에 고배당 ETF 펀드가 많은데, 한화에서 하는 이 아리랑 고배당주가 네. 가장 유동성도 좋고
흐름도 좋고 분배금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아리랑 고배당주를 제가 최선으로 뽑아요. 네. 이유인즉 이 제 차트 화면 약간 잡아주실 수도 있고 잡으시면 좋을 텐데 이 고배당주 아리랑 그 고배당주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 KB금융권, 하나금융증권, 삼성화재, 은행주, 증권주 그리고 고배당으로 대표적인 KTNG가 다 골고루 균등하게 돼 있거든요. 네, 정말 고배당주만 네, 모아놨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배당주가 모아놨기 때문에 이걸 사시면 분배금은 한 500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 500원 정도의 분배금도 받으시고 가시면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거 차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다 보여주시면 아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같이 배당 기준까지 배당 기준의 주가에 받아서 매수해서 배당을 받은 다음에 그 이듬해 한 1분기 3, 4월 때까지 가져가면 네. 전반적 매매 차익도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보시면 삼양 오티스도 2018년, 20년, 20년도 한 번 있는데 코로나 때 빼면 전부 다 대다수 그러니까 코로나의 특별한 1, 2, 3월 때의 급락장이 아니었다면 그 전 과정에 몇 년 사이에 보면 고배당주들은 쌍용 ENC도 보여주시면 연말에 배당 기일에 맞춰서 매수해놓고 배당 수익 보고 5, 6%에서 많게는 7, 8%가 보시고 배당 수익.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은 내년 3월 달 안으로 시세 차익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화면에 보시면 푸른저축은행이 나오는데 보면 결국 사놓고 배당 수익 보고 매매 차익은 그 다음 1, 2, 3월 달 3개월 정도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반드시 그 수익의 매매 차익의 수익권이 옵니다. 네. 또 대신주가도 마찬가지고 아리랑 고배당주도 마찬가지고 쌍용 EN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이 아주 특별하게 1, 2, 3월 달에 급락의 폭락장의 횟수가 10년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의 10년 중에 이런 폭락장이 없다면 배당주, 고배당주는 배당 받고 배당 이전에 매매 차익하는 게 아니라 배당 받고 그다음에 1분기 때까지 수익권이 올 때까지 매매 차익에 보유를 하신다면 대부분 다 수익을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기준을 이후에도 3개월 정도 더 보유하면 더 많은 수익을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보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이면 또 생각나는 배당주에 대한 의견 그리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도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최수천 고수 또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